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산에 사는 63세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건강에 좋다고 하는 밀크시슬 때문에 겪었던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위험할 뻔했던 일이었는데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갱년기를 겪기 시작한 건 57세 즈음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안면홍조랑 식은땀,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더라고요. 특히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예전 같지 않게 짜증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남편한테도 괜히 화를 내게 되고 아들한테도 신경질적으로 대하게 되니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전형적인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시면서 호르몬 치료를 권하시더라고요. 처음엔 호르몬 치료라고 하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괜히 몸에 안 좋은 건 아닌가 싶어서 망설였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간호사여서 물어봤더니 요즘은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권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안면홍조도 줄어들고 밤에도 잠을 잘 자게 되고 무엇보다 기분이 안정되니까 가족들한테도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할 수 있게 됐어요. 남편도 여보가 많이 좋아졌네 하면서 좋아하고 아들도 엄마 많이 편해 보인다 하면서 안심하더라고요. 그렇게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6개월 정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TV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거기서 밀크시슬이라는 건강식품이 나오는데 간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하면서 여러 연예인들이 추천하는 거예요. 간경화도 예방하고 지방간도 좋아지고 특히 여성들한테 좋다고 하니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제가 젊을 때 남편이랑 자주 술을 마셨거든요.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손님들이랑 같이 마실 일도 많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한 잔씩 하는 게 습관이 됐었어요. 물론 지금은 거의 안 마시지만 그때 간에 무리를 줬을까봐 항상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밀크시슬에 대해 찾아봤는데 정말 좋은 얘기들만 나오는 거예요. 간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고 항산화 효과도 있고 독일에서는 의약품으로도 쓴다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갔어요. 게다가 천연 성분이라고 하니까 부작용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약국에 가서 밀크시슬을 샀어요. 약사님도 간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실리마린 함량이 높은 제품으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하루에 2번 식후에 먹으라고 하셨어요. 밀크시슬을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안면홍조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싶었는데 점점 심해지면서 예전 갱년기 증상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낮에는 화끈거리면서 식은땀이 나고 기분도 예전처럼 우울해지더라고요. 남편한테 왜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하고 짜증을 내니까 남편도 당황해하면서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어요. 호르몬 치료 받으면서 6개월 동안 괜찮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혹시 호르몬 약이 효과가 떨어진 건가 싶어서 걱정도 되고 아니면 다른 병이 생긴 건가 하는 불안감도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설명하니까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다른 약이나 건강식품을 복용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밀크시슬 얘기를 했어요. 간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한 달 전부터 먹고 있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밀크시슬과 호르몬 치료제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건강식품이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니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밀크시슬에 들어있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로 보충하고 있는 에스트로겐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신호가 몸 안에서 경쟁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 효과가 떨어지면서 갱년기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간에 좋다는 건강식품이 호르몬 치료를 방해한다니 그런 걸 미리 알았으면 절대 먹지 않았을 텐데요. 의사 선생님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일단 밀크시슬 복용을 당장 중단하라고 하셨어요. 집에 와서 바로 밀크시슬 복용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며느리도 어머 그런 상호작용이 있었구나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간호사인 며느리도 몰랐던 일이었거든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건강식품이 너무 많아서 모든 상호작용을 다 기억하기 어렵다고, 특히 밀크시슬은 대부분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어떤 건강식품을 먹더라도 꼭 담당 의사에게 먼저 상담받으라고 당부하더라고요. 밀크시슬을 끊고 나서 2주 정도 지나니까 서서히 갱년기 증상이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안면홍조도 줄어들고 밤에도 다시 잠을 잘 잘 수 있게 됐어요. 한 달 후에는 거의 예전 상태로 돌아왔고 지금은 호르몬 치료만으로도 아주 잘 관리되고 있어요. 그 후에 의사 선생님께 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밀크시슬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식품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 희석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고 홍삼은 혈압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건강식품도 결국은 생리활성 물질이라서 약물과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건강식품은 천연 성분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연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생리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친구들한테도 이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나이대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저처럼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친구 중에 한 명은 혈압약을 먹으면서 은행잎 추출물을 같이 먹고 있었는데 제 얘기를 듣고 바로 의사한테 상담받으러 갔어요. 다행히 그 친구는 문제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는 당뇨약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먹고 있었는데 혈당 수치가 불안정하다고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제 얘기를 듣고 의사한테 상담받았더니 건강식품 중 하나가 당뇨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건강에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너무 성급하게 이것저것 시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약물 치료를 받고 있을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고요. 지금 저는 호르몬 치료만 받고 있어요. 간 건강이 걱정되긴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 상담한 결과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금주를 철저히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어요. 가끔 TV나 인터넷에서 건강식품 광고를 보면 관심이 생기긴 해요. 하지만 이제는 절대 함부로 사 먹지 않아요. 꼭 담당 의사한테 먼저 상담받고 괜찮다는 답을 들어야 시작해요. 며느리한테도 한 번 더 물어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건 건강식품 회사들이 광고할 때는 좋은 얘기만 하지 이런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작은 글씨로 주의사항은 써있지만 솔직히 우리 나이에는 그런 작은 글씨 잘 안 보거든요.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약사님들이 건강식품을 추천할 때는 효능 위주로 설명하시지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까지 꼼꼼히 확인해 주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물론 바쁘시기도 하고 모든 걸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겠지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식품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없는지 확인해야겠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밀크시슬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고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시거든요. 다만 저처럼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한다는 거죠.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 중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어떤 건강식품을 드시기 전에 꼭 의사와 상담 받으시기 바라요. 에스트로겐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성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건강식품의 효과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도움이 되는 것들도 많지만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더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이 어떤 건강식품보다도 효과적이거든요. 저도 이제는 건강식품보다는 생활 습관 개선에 더 신경 쓰고 있어요.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걷기, 일주일에 3번 수영하기, 금주하고 금연하기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어요. 그 결과 호르몬 치료와 함께 갱년기 증상이 많이 개선됐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졌어요.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 수치도 정상이고 혈압도 안정적이고 의사 선생님께서 아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 나이에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된 곳에서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TV 광고나 인터넷 카페 같은 곳의 정보보다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훨씬 신뢰할 만해요. 의사나 약사, 간호사 같은 의료진과 상담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혹시 주변에 의료진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시면 그분들께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운이 좋게도 며느리가 간호사여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며느리한테 먼저 물어보고 며느리가 모르는 것들은 함께 알아보거나 전문의에게 상담받아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관리하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무리하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제 경험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요. 건강식품도 약물이라는 인식을 갖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호르몬 치료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요. 저처럼 호르몬 치료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치료 중에는 다른 약물이나 건강식품 복용에 특히 신경 쓰시고 작은 변화라도 있으면 바로 담당 의사에게 알리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만약 증상이 나타났을 때 참고 넘어갔다면 더 큰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거든요. 요즘은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인터넷만 켜도 온갖 건강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주변 사람들도 이것저것 추천해 주시죠. 하지만 모든 정보가 나에게 맞는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개인차가 커지거든요. 젊을 때는 비슷비슷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더욱 개별적인 상담과 맞춤 치료가 중요한 거죠. 제 친구 중에도 저와 비슷한 나이에 갱년기를 겪었는데 호르몬 치료 대신 한약으로 치료받은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한약이 잘 맞아서 좋은 결과를 얻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한약이 좋다는 건 아니죠. 또 다른 친구는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도 갱년기를 잘 넘겼어요. 원래 체력이 좋고 건강관리를 잘하던 분이라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증상이 너무 심해서 운동만으로는 힘들었거든요. 이렇듯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남의 얘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치료법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관리에서 가족의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과 아들, 며느리가 모두 이해해주고 도와줘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 갱년기 증상이 심할 때 남편이 짜증을 내거나 이해하지 못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다행히 남편이 나이 들면서 몸이 변하는 거니까 당연하다면서 이해해줬거든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민해져서 괜히 잔소리를 해도 엄마도 힘드실 텐데 이해한다면서 오히려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며느리는 전문 지식으로 도움을 주고요. 이런 가족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혹시 갱년기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중에 가족의 이해를 못 받고 계신다면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해 보시기 바라요. 갱년기는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는 걸 설명해 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세요. 가족들이 이해하고 도와주면 치료 효과도 훨씬 좋아질 거예요. 또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저는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갱년기 건강교실에 참여하고 있어요. 거기서 만난 언니들과 서로 경험담도 나누고 올바른 정보도 얻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들은 얘기인데 밀크시슬 뿐만 아니라 석류나 콩, 이소플라본 같은 것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함유하고 있어서 호르몬 치료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다면 미리 의사와 상담해 보는 게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고 먹어요. 사실 처음에는 뭘 먹을 때마다 의사한테 물어보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안전한 게 훨씬 낫더라고요. 지금은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그때마다 궁금한 것들을 미리 적어가서 물어봐요. 새로 나온 건강식품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운동이나 식이요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해요. 그러다 보니 의사 선생님과도 더 친해졌고 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호르몬 치료도 제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 주시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요즘은 갱년기 증상도 거의 없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서 만족하고 있어요. 물론 완전히 젊어진 건 아니지만 나이에 비해서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혈압도 안정적이고 골밀도 검사에서도 양호하다고 나왔어요. 정기적으로 받는 간 기능 검사에서도 정상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밀크시슬 먹을 때 걱정했던 간 건강도 지금은 문제 없어요. 결국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적절한 의료진의 도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식품은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싶어요.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게 제 목표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건강식품을 드실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더욱 그렇고요. 천연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좋다고 소문난 것도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겪은 일처럼 오히려 치료를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건강에 대한 관심은 좋지만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관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과 의료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